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미국 때문에 불안해진다고 해도 그래도 미국 달러는 강해요. 그렇죠. 예. 아주 강한 경제는 미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투자가 미국으로 가면서 강달러가 유지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분을 모셨습니다. 한미 통상 전문가시죠.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 바이든이 후보를 포기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100일 남겨놓고 사퇴할 거면 진작에 하지. 왜 지금일까요? 이 문제가 계속 밝혀진 게 디베이트서부터거든요. 토론. 그 디베이트서부터도 네.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서부터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다 너무 좀 노령층이 아니냐, 너무 늙지 않았느냐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 디베이트에서 트럼프는 계속 강력하게 보이는데 네. 그런데 바이든은 너무나 아파 보였다. 좀 인지 능력이 좀 없어진 네.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좀 회복하려고 예.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또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죠. 총격을 받은 다음에 총을 맞았어도 뭐 귀에 조금 맞긴 했지만은 총 맞은 다음에 그냥 주먹을 들고선 그런 사진이 이제 퍼졌더니 이게 너무나 대조가 된 거죠. 바이든은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인지 능력도 없지만은 트럼프는 총 맞았는데도 싸우는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선 거기서부터 뒤돌릴 수 없게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카밀라 해리슨 예. 부통령이 나설 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누가 이길까요? 교수님은 어데트?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거기에 한 표신가요? 아니요, 저는 좀 트럼프가 처음 유명해졌을 때 제가 대학원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때 그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 카지노 운영자였는데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아틀란타 시티 그쪽에 예. 카지노 많이 세웠잖아요. 예, 그쪽에 카지노를 4개인가 이제 사가지고선 운영했는데 뭐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많이 산 거를 좀 후회하더라고요. 서로 그냥 경쟁이 붙은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운영을 그렇게 잘 못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카지노들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기업 파산을 써가지고선 뭐 빚을 안 갚은 것도 있고 네. 빚을 줄여서 갚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선 좀 경영할 때 굉장히 좀 리스키하게 위험 많은 식으로 경영을 네. 하면서 돈을 벌 때는 많이 벌고 예. 잃을 때는 또 많이 잃고 그런 지금 제가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때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맡으면은 될까? 그렇죠. 그렇게 위험하게 자기 그 경영을 하고 투자를 네. 한 사람을 좀 그 세계 경제를 맡는 나라의 대통령이 네. 될 수 있을까? 근데 희망과 전망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그래도 전망은 트럼프가 될 그래도 거다. 트럼프가 좀 약간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그래도 트럼프가 이기겠다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트럼프 반대층이 너무나 강합니다. 트럼프 지지층도 강하지만은 트럼프 반대층도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가지고선 지난 2020년 때 그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는데 그것은 민주당 측에서 뭐 바이든을 좋아서 찍었다기보다는 트럼프를 싫어서 네. 찍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동원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지난 한 2, 3년 동안의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고 바이든한테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중동 사태 때문이든지 네. 좀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점이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이든이 좀 너무 좀 늙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싫어해도 그래도 바이든 뽑으면은 이거 대통령 임기 도중에 네. 뭐가 생길 것 같다. 사실 뭔가 3살 일어날 것 차이밖에 같다. 안 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냥 뭐 동갑으로 서로 대할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에서. 그렇죠. 누가 예. 선거됐던 임기가 끝나면은 미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디베이트에서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을 때 트럼프가 너무나
강한 이미지를 줬어요. 네. 물론 문제가 없던 건 아닙니다. 예. 디베이트 했을 때 트럼프가 말한 내용들 중에서 누가 더 많이 틀렸느냐.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틀렸어요. 네. 그래도 바이든하고 너무나 대조가 됐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트럼프한테 남은 그 10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 사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장 내 대출금리부터 영향받지 않을까요? 트럼프 되면?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은 다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이 큰 정책들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자기 경제 정책의 바탕은 네. 감세하고 그리고 무역 장벽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역 장벽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기업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준다는 깎아주겠다. 거. 뭐 네. 개인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죠. 개인들 편안하게 해주겠다. 기업들 편안하게 해주겠다. 트럼프 일기에 그 감세 정책을 많이 했는데 법인세 물론 깎아줬지만은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줬어요. 네. 그런데 요 세금들은 영구적으로 깎아줬지만 그렇지만은 중산층의 세금은 4년 동안 깎아줬습니다. 그때 정치적인 계산이 뭐였냐 하면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무서워서 못할 거다. 네. 그런 계산이었거든요. 어쨌든 교수님, 그러니까 감세를 해준다라는 거, 세금을 예. 깎아준다는 건 그만큼 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역 장벽 같은 경우는 그 수입품을 막으면은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그러니까 예. 결국 인플레가 나타나면 금리 다시 올릴 수밖에 금리가 없고. 다시 올릴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계속 일단은 내려가긴 내려갈 거지만은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질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재정 적자가 늘면서 네. 미국 국채가 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그래도 한 3, 4년 있으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요즘 장기 국채 시장에서는 맞아요. 이러한 그 추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그렇지만은 일단 다음 한 1, 2년은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다만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다. 예. 트럼프가 당선되면. 정리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금리는 내려갈 거다. 하지만 그 폭과 속도는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을 거고 다시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죠. 근데 교수님, 그 미국의 국제 발행을 늘릴 거라고 하셨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근데 국제 발행한다고 해도 뭐 누가 사줄 나라가 있나요? 요즘 뭐 중국도 다 미국 국채 판다고 하고 유일하게 일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그 국채를 팔고 있긴 하고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다 팔면은 뭐 국제 시장에 뭐 혼란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중국도 아직까지는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충분히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민간 채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도 역시 수출을 못하면은 예. 맥을 못 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 경제를 너무 흔들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일부 국채는 팔았지만은 아직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의 국채를 남기곤 있죠. 네.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이 더 불안전할수록 이게 어떤 면에서 모순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서 봤지만은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은 미국 때문에 불안해진다고 해도 그래도 미국 달러는 국채를 사요. 강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국채가 아직까지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네. 가장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좋은 그 금융상품이다.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미국 때문에 경제가 불안해져도 세계 네. 경제가 불안해져도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 미국 국채를 산다. 가장 안전한 자산 선호한다. 결국은 달러에 대한 선호도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환율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환율 일단은 그 우리나라 원화를 본다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굉장히 금년에 들어와서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리 역전 때문이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가 있죠. 미국의 정책 금리가 우리나라 정책 금리보다 더 높은데 또 미국이 또 우리나라보다 안전한 투자지로 보고 예.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좀 이상한 거고. 오히려 이상한. 예, 교과서 경제학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차 때문에 환율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지난 한 2, 3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강화되려면은 그 금리 그 격차가 없어져야 되고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시 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좀 정상화돼야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상화된 다음에도 뭐 몇 개월 내지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 네. 지금 인플레이션만 보면은 우리나라 돈이 어떤 면에서는 강화돼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이 계속 우리가 금리 역전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계속 약한 원화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금리 역전을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하고 같아지든지 네. 아니면은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더 강화되는 재조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어쩌면은 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서부터 네. 우리나라 돈이 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예.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 금리 네. 격차가 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계속 약화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트럼프는 속으로 내가 당선되기 전에는 금리 인하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당선되면 금리 인하해서 주식시장 살려서 초반에 자기의 치적으로 삼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낮은 금리. 그래서 연준에 많은 압력을 줬죠. 그래가지고선 저도 다른 경제학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의 첫 임기 때 너무나 압력을 넣어가지고선 그 연준이 금리를 한번 내렸습니다. 네. 그거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일단 그렇게 한번 트럼프 요구를 받아준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연준에 굉장한 많은 압력을 넣지 않겠느냐. 좀 그런 염려가 있고요. 그렇게 금리를 내리면은 아까 우리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얘기했지만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분명히 이제 인플레가 나타날 거고 그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달러는 강하게 될 텐데 트럼프는 지금 달러 약세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달러가 약세가 돼야 수출하는 기업들이 좋아지니까 이 말은 좀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론을 보면은 상충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첫 임기 때 봤을 때도 계속 강달러였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가 나는 약달러를 원한다고 해도 계속 강달러가 유지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막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가 아직까지 계속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경제가 맥을 못 출 때입니다. 네. 오직 강한 경제가 미국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강달러가 유지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금리 같은 문제들도 있지만은 또 지금도 역시 보면은 아주 강한 경제는 미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투자가 미국으로 가면서 강달러가 유지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뭐 과거에 트럼프를 본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뭐 환율 조작이다. 네. 그래가지고선 환율 조작 보고서 미국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예. 내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적인 분야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일단 뭐 산업이란 게 너무 방대하니까 좀 좁혀서 보면 가장 관심 있는 게 지금 전기차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는 전기차 반대 진영에 있는 인물이고 일론 머스크는 그야말로 전기차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상극이잖아요. 근데 왜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지지자 중에 일부가 아까 얘기했던 미국 중앙부의 러스트 벨트에 자동차 노동 노조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계속 첫 임기서부터 얘기했던 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내연 자동차를 지키겠다. 또 미국의 석유 개발을 탄광 같은 것을 네.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더 생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기후 변화나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그렇죠.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나는 전기차를 반대한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가 6월에 들어와 가지고선 머스크 멋있는 사람이다. 아, 그래요? 전기차도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한 1, 2주일인가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그때 그 머스크가 자기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돈도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많이 준다고 네. 했는데 오늘은 또 안 줄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얘기하네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은 트럼프가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을 때 트위터를 썼죠. X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트위터를 머스크가 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머스크가 트럼프 지금 이제 그 1월 6일 그 난동 때 네. 그 트위터 사용을 금지시켰었는데 그걸 풀어주겠다. 그래서 뭐 전기차도 전기차지만은 트위터 때문에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7월에 들어와서 공화당 전당대회 할 때는 다시 또 전기차는 없애야 된다. 네. 전기차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한 반대 자세로 또 돌아버렸어요. 그 후보 수락하면서도 예. 자기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하는 거 이거 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좀 머스크하고 친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한 1, 2주일 정도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네. 이제 또 선거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노조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또 돌아가지 않았나. 네. 그런데 오랫동안의 그 행동을 본다면은 아마 전기차 같은 건 싫어하고 전통적인 내연 엔진 자동차나 석유 같은 뭐 화석 에너지를 좋아하는 거는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머스크 입장에서는 또 그런 계산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뭐 보조금 없애더라도 이미 그거는 이제 나는 상관없고 다른 경쟁사들이 도태될 일이지 나는 상관없다. 우리는 오히려 기술적인 우위를 넓혀갈 수 있다. 라고 기회로 삼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좀 깔려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트럼프의 첫 임기 때는 그 소위 빅테크들이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부금도 주로 이제 민주당에 주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도 트럼프를 뭐 그렇게 좋아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빅테크 사장들이나 뭐 회장들이 네.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예. 그래가지고선 그 트럼프가 좀 빅테크에 가진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면이 있고, 네. 그 다음엔 트럼프의 기본 정책 중에 하나가 감세, 또 규제 완화. 이것도 처음에는 비트코인 싫어한다고 했다가 요즘 와서는 또 비트코인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비트코인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예. 트럼프가 선거 뭐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서 네. 이제 갑자기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좀 트럼프를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제 외교 관계에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타이완. 타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는 타이완에 왜 방위비 분담금 뭐 더 내라. 예.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타이완이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으니까 타이완에 미군은 없잖아요. 뭐 그런데도 그 지금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나토에서 그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분담금이 아닙니다. 근데 나토 그 회원국들은 다 분담금은 다 내고 있어요. 다만 그 자기네들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 비율이 네. 낮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말로는 분담금이지만은 예. 실제로 늘리라고 하는 것은 국방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만도 아마 비슷하게 네. 그렇게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타이완의 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의도가 뭡니까? 트럼프의 의도? 지금 트럼프가 그 일관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대만이 강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대만 그런데 또 대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이긴 싫으니까 너네가 돈 써서 니네가 강해져라. 국방력 강해져라. 그 얘기군요. 네. 그러면 TSMC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저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그 첫 임기 때는 외국 회사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세워주면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공장을 지었을 때 네. 트럼프가 굉장히 그 삼성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TSMC가 여기에 공장 세우는데 미국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은 네. 이거는 안 된다. 보조금 벌써 이건 대만을 그 방어해 주느라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뭐 대만에서 뺏어갔다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가가 다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예. 오직 하나 올라간 게 인텔이래요. 인텔은 미국 회사니까. 그렇죠.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참 어떻게 될지. 아무튼 교수님께서는 석 달 뒤에 일단 트럼프 안 될 가능성에 한 표를 거셨고 예. 저는 된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우리 석 달 뒤에 이걸로 삼겹살 내기 할까요? 그러죠. 네. 삼겹살에 소주. 네.